네, 여러분 드디어 트럼프 대통령님의 이 한국 언급이 나왔습니다. 근데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도 이제 아시는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님이 계셨던 대한민국과는 다르게 이제는 미국에서 좋은 소식이 안 나오고요. 패싱을 당한다고 해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할 말이 없게 된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 이씨와 트럼프 대통령의 통화 사태도 있었지만 이제 앞으로 있을 그런 일들에 대해서는 여러분 조금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요. 당황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지금 대한민국의 그 좌쪽 세력들을 생각보다 잘 파악하고 있을 거예요. 그렇게 보는 게 상당히 논리적입니다. 여러분, 미국은요, 지금 일론 머스크의 스타링크, 뭐 이런 엄청난 위성들이 실제로 잘 작동을 하고 있는데, 이미 한참 예전인 1960년대부터 해서 정찰 위성으로 무려 200km 상공에서 1960년에요. 지상에서 자동차 번호판까지 식별했던 그런 나라예요. 심지어 촬영한 필름은 그 필름을 낙하산으로 떨어뜨려서 비행기가 공중에서 낚아채는 방식으로 그 당시 냉전 당시에 그런 식으로 그 정보를 쌓았대요. 근데 지금은 어떨 것 같으신가요? 지금 2025년입니다. 우리가 예상하는 것 분명히 이상일 거고요. 사실 안타까운 점은 이렇게 된 사태의 피해를 국민들이 볼 수도 있겠다라는 이야기죠. 진짜 저 좌세력들이랑 NPC들은 나라가 망해야만 정신을 차릴런지 아니면 망해도 못 차릴런지 개인적으로 진짜 궁금합니다. 네, 아무튼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언급을 했습니다.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한국과 협상 중이고 무역 협상에 대해서 기한 연장이 필요하지는 않다. 네, 이게 끝입니다, 여러분. 그 관세 관련해서 이제 우리나라에 대해서 이제 관세 유예를 해줬습니다. 근데 이게 기한 연장이 이제 필요가 없다. 기한 연장 안 할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워싱턴 DC의 공연장입니다. 대표적인 공연장인 이 케네디 센터를 찾았습니다. 거기서 기자가 질문을 했어요. 무역 협상 기한 연장에 대한 용의가 있느냐? 이렇게 딱 물어봐서 거기에 대해서 그렇다. 하지만 우리가 그럴 필요가 굳이 있다고는 생각하지는 않는다. 우리는 일본과 협상을 하고 있고 한국과 협상을 하고 있다. 약 15개국과 협상을 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150개국 이상이 있다. 이제 특정 시점이 되면 단지 서한을 발송할 것이다. 이것은 딜, 그러니까 계약이다. 당신은 이것을 수용할 수도 거부할 수도 있다. 그리고 이 서한 발송 시점에 대해서는 약 이제 일주일 반이나 2주 뒤쯤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지난 4월 2일입니다. 그 미국에서 중국을 포함해서 각 국가별로 상호 관세 부과 방침을 이제 발표를 했었고요. 그리고 9일 날에 이 관세를 일단 90일간 유예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어느새 이제 시간이 참 빠른데 그 90일이 다 되어가는 거예요. 7월 8일이 마감 기한입니다. 어제 제가 올려드린 영상에서 미국이 일단은 대중 관세를 55%로 하고 그리고 중국은 미국에게 10%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뭐 사실상 숫자로만 봐도 미국의 승리고요. 그리고 히토류 관련해서도 어제 영상에 잘 나와 있지만 히토류를 중국이 미국에게 수출 제한을 이제 해제하는 대신에 미국은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중국 유학생들에게 비자 취소를 철회하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학생들이랑 히토류랑 바꾼 거예요. 근데 유학생들이 단순히 유학생이라고 생각은 안 해요. 지금 뭐 핑진 씨 딸이나 그리고 중국 공산당 그런 간부들의 딸이 아니라 그런 아들, 딸, 자녀들이 이 미국의 유학생으로 있으면서 어떤 굉장한 그 재산을 숨기고 은닉하고 막 이런 거를 미국도 알고 있죠, 여러분.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거를 좀 해준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학생과 히토류를 바꿨다는 것은 굉장히 큰 미국의 승리라고 볼 수 있는데 오늘 한국 언론 보니까 아주 답답함을 금치 못하겠더라고요. 네, 여러분도 어떻게 나왔는지 보신 분도 계실 텐데 네, 아무튼 간에 그래서 7월 8일이 마감 기한이고 우리나라는 지금 그냥 기본 관세로 미국과 무역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7월 8일 전까지는. 만약
7월 8일 이후에 지금 사실 우리 윤석열 대통령님이었다면 이미 협상도 끝났고요. 진작에 뭐 바로바로 됐을 텐데 한국이 제일 먼저 끝냈을 수도 있어요. 좋은 조건에. 근데 참 안타깝게도 지금 그렇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이 협상이 잘 안 된다 라고 하면 좀 생각보다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받을 것이다. 한국이. 이런 예상이 굉장히 많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생각은 딱 이 정도인데 어떤 생각이냐면 설마 여러분 이 생각이에요. 설마 그러겠어 라고 하는 이런 느낌인데 좀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되겠죠.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특별히 일본이나 한국이나 호주나 영국이나 이런 좀 동맹국들에게는 우선 협상국이라는 지위를 부여했어요. 그래서 7월 8일 마감 기한까지 안 가더라도 그 사이에 협상을 좋은 조건으로 먼저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런 권리를 부여했는데 그것을 지금 전혀 사용도 지금 하고 있는지 그렇지 못하고 있고요. 계속 미루고 새 정부가 하게 놔둬라 이런 식으로 여러분 4월에 계속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지금 결국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지금 관세뿐만 아니라 일본과의 신용 보증 문제 뭐 이런 것까지 겹쳐가지고 일각에서 이제 많은 분들이 진짜 한국의 경제 위기가 좀 시게 오는 거 아닌가 이런 말들이 솔솔 나오고 있는데요. 좀 매우 비관적인 시나리오긴 하지만 또 아예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라서 아예 그냥 에이 그럴 일 없어 라고 무시할 수도 없고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현재 철강이나 배터리나 뭐 반도체나 이런 거에 대해서 7월 8일이 넘어서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해당 품목에 대해서 좀 높은 관세가 부과가 된다면요. 바로 한국의 대미 수출 경쟁력은 악화가 되겠죠, 당연히. 근데 문제는 단순히 이게 미국에 수출하는데 수수료가 더 든다, 세금이 더 든다, 그런 차원을 넘어서게 되는데요. 바로 우리나라의 기업이나 은행들이 이 국제사회에서 대외 결제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제 달러로 하죠. 달러로. 그때 일본의 금융기관들이 우리나라 기업의 신용을 일정 부분 보조를 해줘요. 내용이 조금 어려운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한국이 해외에서 달러로 무역을 할 때 일본이 얘네는 신뢰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해서 어느 정도 보증을 해준다 그런 개념입니다. 그 보증 서지 말라는 말 있죠. 집안 망한다고 보증 서지 말라는 말이 있는데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일본이 우리나라 보증 서주는 나라입니다. 충격적이죠? 그래 이것을 외환 보증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한국 기업들이 보다 좀 쉽게 해외에서 달러를 조달하거나 무역 결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린 미국에서 이 관세 유예를 종료를 하게 되고 우리나라가 좀 이 정부나 이렇게 좀 마음에 안 들죠. 지금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 그래서 제대로 되지 못했어요. 그러면 당연히 한국의 수출이 감소를 하게 되고요. 무역 수지가 악화가 되고 외화 유입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거는 그냥 공식처럼 자연스럽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자연스럽게 또 일본이 한국에 대한 외환 보증을 철회할 수도 있다라는 예상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요. 한국의 기업이나 금융기관이 달러 결제를 하는 게 어려워지고 또 한 번의 외환위기 그러니까 제2의 IMF가 올 수 있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이야기가 이게 그냥 제가 뇌피셜로 하는 말이 아니라 전문가들도 여기저기서 지금 이야기가 솔솔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좀 균형을 가지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나리오인가라고 또 생각을 해봤을 때 굉장히 좀 비관적인 가정에 기반한 시나리오기도 해요. 현실 가능성이 막 그렇게 높다라고도 말씀할 수는 없지만 또 완전히 무시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한국이 예전인 그 97년, 98년 이럴 때랑 다르게 외환 보유고도 상당히 많고 일본이 보증을 철회한다고 해도 뭐 미국이나 EU나 뭐 다른 국가나 이제 금융 거래 루트가 있다. 그리고 부채 구조도 단기가 아니어서 괜찮다. 뭐 이런 의견도 있는데 만약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정치는 경제고요. 경제는 정치입니다. 이 두 개를 빼놓고도 볼 수 전혀 없고 그냥 거의 붙어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이건 영향이 너무 깊어요. 이런 상황에서 근데 계속해서 이 한국이
물론 우리 우파 시민은 아닐지라도 계속해서 반미 정책 또는 친중 정책, 더 이어서 반일 정책 이런 거를 펼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솔직히 그런 정책을 문씨 때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5년 동안 얼마나 반일 몰이를 그렇게 했는지. 좀 광기의 시대였습니다, 진짜로. 거기서 여러분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상황에서? 이거는 뭐 솔직히 비관적인 시나리오라고 말을 하지만 점점 더 현실성이 높아질 수밖에도 없는 그런 시나리오가 되는 것도 사실이에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특히 한국에 정유화학 기업들이 있습니다. SK에너지나 GX칼텍스나 하나토탈이나 롯데케미칼이나 이런 기업들이 중동에서 원유를 수입할 때 결제 수단으로 일본 은행 신용장이라고 해서 LC라고 해서 그걸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한국 은행보다 일본 은행이 신용 등급이 높고 결제 안정성도 높고요. 중동 국가들도 역시 달러 결제 안정성을 굉장히 중시하기 때문에 일본계 은행을 더 선호하기도 합니다. 그런 은행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상황이 중동이 SK한테 예를 들어서 너네 돈 제대로 낼 수 있어? 이렇게 물어보면 일본계 은행이 나서가지고 걱정하지 마, 내가 보증할게, 이런 식으로 나서는 지금 구조가 이 외환 보증 구조라는 겁니다. 이외에도 여러분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이 수많은 중소 수출입 업체들도 이 일본 신용장을 발행하거나 보증서를 제공받아서 거래를 하고요. 그리고 또 사실 더 큰 문제가 있기는 합니다. 지금 중동 쪽에 이라크 주재 미 대사관 일부 인력을 대피시키고 있다라는 보도가 이 한국 언론뿐만 아니라 여러 외신에서 동시에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라크뿐만 아니에요. 바레인, 쿠웨이트 이런 중동 쪽에서 비필수 인력들을 철수시키고 있고 미군 가족들에게도 즉각적이면서도 자발적인 출국을 허락한다라고 이 미국 국방부 장관인 피트 헤그세스가 밝혔습니다. 이렇게 결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걸 최초 보도한 게 로이터 통신이라서 얘네가 맨날 좀 호들갑을 떨고 그래요. 이 로이터 통신 특징입니다. 얼마 전 이 씨랑 트럼프 대통령하고 통화 사건도 로이터였죠. 아무튼 다른 외신에서는 너무 심각하게는 아니지만 그래도 보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내용인가 좀 보면요. 백악관 브리핑에서 국무부는 해외 미군 및 외교관의 안전을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면서 이번 결정은 최근 검토에 따른 결과이다 이렇게 밝혔고요. 이번 철수 조치가 지금 계속 여러분 18개월째 가자지구 쪽에서 일이 있죠. 플러스 미국과 이란 간의 이 핵 합의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도 긴장이 높아지고 있고요. 거기에 또 플러스 지금 미국과 이스라엘 vs 이란과 친이란 후티 쪽도 마찬가지고요. 세력 간의 충돌 우려가 굉장히 커지고 있다.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이 핵 협상이 잘 안 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해서 좀 물리적인 공격까지 할 수 있다. 그런 가능성도 거론을 실제로 하셨고요. 같은 날 인터뷰에서는 이란이 우라늄 농축을 중단할 것이라는 자신감이 점점 줄고 있다라고 밝히기도 하셨습니다. 여기 지금 이라크, 쿠웨이트, 카타르, 바레인, UAE, 아랍에미리트 연합 이쪽 주요 산유국에 미군이 있어요. 근데 특히 이라크에는 약 2,500명 정도가 있고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엄청 많은 거 이제 좀 느껴지시죠? 무시할 수는 절대 없고 이 위험에 대해서 조기에 대응하는 그런 차원이다. 그 정도로 보입니다. 여러분 진짜 임박이면요. 비필수 인원도 그렇고 미군 가족들도 그렇고 그냥 대피를 시킵니다. 지금은 자발적 출국 가능입니다. 미국 국무부 역시도 주요 외교 임무가 유지될 것이고요. 주요 주재 대사도 대사관에서 계속 근무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밝혔습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유가가 4% 정도 갑자기 급등을 하긴 했는데, 근데 아무튼 간에 여러분 중동은 중동이고, 이러한 미국과 일본과 한국과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중동과 이런 문제들이 얽히면서 이 한국에서 좀 경제가 더 힘들어지는 거 아니냐. 지금 반짝 코스피 조금 오른다고 해서 여러분
지금 좌들이 신났습니다. 이야, 역시 뭐 이 씨가 이거 하니까 주가가 오르구나 막 이러고 있는데 초반에는 다 올라요. 초반엔 다 오릅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조금 시각이, 제 영상을 이제 좀 많이 보시는 분들은 시각이 조금씩 이제 잡히고 계실 거예요. 우리나라 지금 정치 문제나 뭐 단순히 뭐 트럼프랑 통화를 했다 안 했다, G7에 초대를 받았다, 참관국으로 갔다, 이게 너무나 중요하다 그렇게 보진 않고요. 이 전체적인 국제 정치라는 틀 안에서 우리나라는 사실 너무 작습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 작고, 미국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그리고 중국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옆에 중동이나 EU나 뭐 이런 부분에서 미국이 어떤 정책을 가지고 있는지를 좀 보면은 우리나라가 사실 어떻게 될지가 조금 많은 곳에서 예상이 되기는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정치를 지금 우리나라 안에서만, 그러니까 숲을 안 보고 이제 나무만 이렇게 들여다보게 되면 답 자체가 안 나옵니다. 국내 정치란 그런 거고요. 아무리 여기서 뭐 치고받고 싸워봐야, 이게 막 시각이 열리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네, 오늘 그런 시각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요. 어쩌다 보니까 오늘 좀 경제 쪽으로 좀 치우쳐서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 역시나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는 정치이기 때문에 이어지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계속 그 LA 폭동 관련해서 소식을 여러분들께 전달을 드리고 있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드디어 이 로스앤젤레스 도심에는 야간 통금령까지 내려졌다고 합니다. 본격적으로 좀 틀어막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고요. 지금 틀어막는다는 게 무조건 시민들 못 움직이게 막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제가 그제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미국의 좌쪽 세력들이 엄청 큰 거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거 자체를 막을 수는 없어요. 그것 또한 그들의 자유기 때문에, 미국은 자유국가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막을 수는 없지만, 그들이 어떤 방식으로 뭔가 유도를 하고 좀 강경 진압하게 뭔가 유도를 하는 그런 움직임은 있고, 당연히 미국 그 국토안보부나 행정부도 알고 있을 겁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그 6월 14일에 트럼프 대통령 생일이고요. 뭐 이건 중요한 거 아니고 생일이고, 아무튼 그 군사 퍼레이드가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이제 군사 퍼레이드를 실행을 하는데, 이게 지난 그 미국이 걸프전 있죠. 한창 예전에 걸프전 이후에 군사 퍼레이드하고 지금이 처음이에요. 그래서 엄청 크게 할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 수도인 워싱턴 DC에서 계획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정신 팔렸을 때 이 미국의 좌들이 계획하는 게, 워싱턴 DC를 제외한 50개의 주에서 이 대규모의 반트럼프 시위를 실행을 하려고 하고 있다. 그리고 이 지금 LA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은, 지금 원래는 이 불법 이민자 관련해서 그것 때문에 일어난 거죠. 명분은 그렇습니다. 명분은 당연히 그것도 이해가 전혀 안 가긴 하는데, 명분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일어났는데 지금 이 시위가 전국적으로 확대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 그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도 충격적인 말을 하더라고요. 이러한 시위가 전국적으로 좀 확대되어야 한다라는 그런 뉘앙스의 말을 언론에 나와서 하는데, 여러분 진짜 말도 안 되는 그런 일이 지금 저쪽 미국에서도 벌어지고 있고요. 단순히 여러분 이거 뭐 이민자 시위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죠. 그리고 이거는 정당한 그 진압이라고 보는데, 한국 언론들이 뭐라고 여러분 진짜 말도 안 되는 그런 보도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LA에서 무슨 민간인을 어떻게 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아니 진짜 이들은 진짜 폐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상황을 전혀, 일부러 안 그러는 거죠. 일부러 제대로 보도 안 하는 거죠. 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집이 있는데 거기 누구를 한번 재워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재워줬는데 자기 집인 줄 알고 점점 자기 가족들까지 데려오고, 그래서 이제는 나보고 나가래. 여러분, 이런 게 불법 체류자의 지금 현실입니다. 그거를 이제 알려주는 영화 같은 것도 있는데, 그런 이민자들에 대해서 그냥 이민자들 아니에요.
참고로 불법 이민자들에 대한 조치입니다. 이거 가지고 시위를 확산을 시켜서 단순히 이민자에 대한 게 아니라 이거는 반 트럼프로 가야 된다 라고 해서 이 폭동이, LA 폭동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제 6월 14일이 다가오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이 트럼프 대통령도 대응을 할지 기대가 되는데요. 여러분, 이제 확실한 건요. 근데 확실한 건 예전처럼 당하지만은 트럼프 대통령님도 않을 것 같아요. 이미 다 알고 있거든요. 그들의 수법을. 일기 때도 똑같이 했어요, 여러분. 일기 때도 똑같이 했고, 그들이 이렇게 할 수 있는 뒷배, 그게 누군지도 밝혀졌고, 이제는 트럼프 대통령님도 가만히 그냥 있지는 않을 것 같고요. 지금 반란법이라고 해서 그런 것도 적용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너무나 좀 의도가 불순한 어떤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이 LA 관련한 사태나 이런 것을 좀 따라가면서 말씀드릴게요. 뭐 어제나 오늘 같은 경우는 관세 협상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또 전달을 해드리고요. 여러분들 항상 그 국제적인 틀 안에서 이 한국 상황 너무 낙담하지 마시고요. 그러나 어느 정도 충격에는 좀 대비를 하는 그런 멘탈 정도는 여러분들이 좀 챙기시기를, 미리미리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이 우파가 약하죠. 당연히 여러분. 좌들은요, 뭘 해도 똘똘 뭉치고, 저들은요, 몇십 년 동안 그냥 맹목적이에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아직 그러지는 못한 것 같아서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조금 더 멘탈을 키울 필요는 있어 보인다. 네, 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 감사드리고 오늘 제가 역시나 이 우파 유튜브 알고리즘을 위해서 여러분 멤버십 가입 좀 부탁드립니다. 고정 댓글에 항상 남겨놓습니다. 여러분 도움 좀 부탁드리고, 그리고 계좌로 후원해주시는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그분들 덕분에 이렇게 채널 성장시킬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영상 하단 참고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